짠! 오늘 좀 각도가 달라졌죠? 네, 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마무리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좀 길게 했는데 생각보다 처음 하다 보니까 30분이 거의 다 된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짧게 10분, 15분, 그리고 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빠르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간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면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컴포넌트, 여기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여기 컴포넌트 클릭하면 어제 우리가 만들었던 슬라이더, 그리고 줌 슬라이더가 이제 메인이 되겠죠. 그리고 슬라이더 작은 오른쪽에 보면 이런 모양 슬라이더, 줌 슬라이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여기 한번 보죠. 이렇게 슉슉 이렇게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게 움직여도 실제로 이 움직인 것만큼 이제 왼쪽은 움직인 거의 게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색깔을 달리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종의 게이지가 이만큼 찼다라는 거, 요 높 하나만으로는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만들지, 일단 여기 한번 구조를 한번 보죠.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바깥쪽 프레임은 레일이고 그 안쪽 프레임에 높이 있는데, 여기 높과 레일 그 사이에 어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프레임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프레임을 만들면 네임을 한번 줘볼까요? fill, 뭔가 채워진다 라는 뜻으로, 그리고 사이즈는 130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실제 얘랑 같은 거죠. 실제 그죠? 위에 레일과 같은 크기, 그리고 레디어스도 같은 크기로, 레디어스는 3, 네, 그리고 닫아주고, 이렇게 닫아주면 이런 모양이 됐네요. 이 밑에 사이즈가 안 나와서 이번엔 사이즈를 한번 줘볼까요? 필에다가 위드 130이었어요. 사이즈를 130으로 줬네. 그러고 보니까 사이즈가 아니라 위드죠. 위드 130. 오른쪽에 변하는 걸 잘 보세요. 그리고 하이트는 6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저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지금 필이 이 높 위쪽에 걸쳐 있어서 이렇게 색깔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높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의 위치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프레임과 이 프레임은 위치, 즉 필이 높보다 먼저 등장하면 보시죠. 여기 없어졌죠? 그죠? 짠! 이런 식으로. 색깔도 뭘로 줄까요? 색깔은 화이트를 줘보죠. 백그라운드는 RGBA 255 1 하면 완전 불투명한 컬러가 됐어요. 요렇게. 그럼 이제 색깔이 채워진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레일하고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크기가 똑같으니까 똑같으면 안 되겠죠. 실제로 이 높이 움직일 때 높의 크기와 높의 위치에 지나가기 전 여기까지만 채워지는 그런 코딩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죠. 위치값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다음에 포지션이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를 보죠. 여기를
이게 필이잖아요. 필은 위드가 130이고 하이트가 6이에요. 만약에 위드를 한 100 줘볼까요? 이렇게 100 주면 저 오른쪽 한번 보세요. 작아졌죠? 더 줄여보죠. 9 하면 작아지고, 그죠? 10 하면 노베 가려서 14, 40 하면 더 커지죠. 바로 이 위치값, 위드 값이 필의 크기를 당연히 정해주는데, 이 크기와 실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 요 프레임, 노 프레임의 위치값, 즉 얘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 얘를 따라다녀야 되겠죠. 얘의 위치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얘 속성이 x라고 하는 위치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값을 10 이렇게 줘보면 어떻게 될까요? 10 거의 너무 작은 수여서 차이가 안 나죠? 여기를 50 이렇게 바꿔볼까요? 움직이네요. 그죠? 150 하면 저 끝으로 250 안 가네요. 왜 안 가냐면 우리가 제약을 걸어 놨죠. 그죠? constraint. 그죠? 그러니까 130 이상 커지진 않을 거예요. 100 정도 주면 이렇게 되는데, 즉 저 노브의 위치를 우리가 임의로 저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드래그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프레이머에서는 이 값을 아니죠. 프레이머가 아니죠. 프레이머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요 위드 값, 그죠? 그리고 이 노베 x 값 같은 값을 한번 맞춰볼까요? 노베 x 위드 값을 70으로 해놓고 프레임의 x 값을 역시 똑같이 70으로 해놓으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됐어요. 물론 이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빠져나오지만 얘랑 이렇게 연결하면, 그러니까 결국 이 노베의 x 값과 필의 위드 값은 같은 값일 때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드래그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같은 값을 맞춰 놓을까? 이거에 프레이머가 이제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 모션 밸류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새로운 기능인데 익숙하지가 않네요 아직. 프레이머에서 모션 유즈, 모션 밸류라는 걸 쓰겠어. 모션 밸류라는 애를 갖고 오고요. 복사해서, 아이고, 역시 아직 익숙하지 않죠? 복사해서 요 함수, 슬라이더 함수에 이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같은 값을 두 군데에서 공유해야 되니까요. 이럴 때 변수를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const position, 위치 값이니까 적당히 이름을 줘주고, 이름은 뭐 사실 어떻게 줘줘도 상관없는데 일단 알아볼 수 있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줘주면 좋겠죠. use motion value 하고 기본값은 어떨까요? 일단 0으로 시작하겠죠. 0으로 시작할 거고, 그럼 이 포지션이 0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놀랍게 내가 공유하려고 하는 값에다가 이 포지션 값을 넣어주면, 즉 여기 필의 위드 값, 그리고 요 노베 뭐죠? x 값, 여기다가 포지션 변수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 두 값이 공유가 돼요. 이게 이제 프레이머가 해주는 일인데 우리는 그냥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붙여놨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 볼까요? 여기를 한번 보죠. 보이시나요? 흰색이 따라다니죠. 놀랍네요. 이게 사실 직접 다 이걸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코드를 짜야 되는데, 프레이머가 이런 것들을 다 해주니까 아주 간편하게 이런 것들이 되네요. use motion value 라고 하는 녀석이었고요. 여기 초기값 주면 되고요. 이거 초기값을
한번 다른 값으로 줘볼까요? 얘를 0으로 줬는데 30 이렇게 주면 오른쪽 보이시나요? 그죠? 움직이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오른쪽과 한 얘를 100 이렇게 주면 지금 움직이죠. 초기 값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다시 움직이면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값을 use motion value로 놓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포지션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렸을 수 있어요.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줌 슬라이더 가보면 이게 잘 작동하는 게 볼 수 있고, 이 줌 슬라이더를 만들면서 우리가 슬라이더라는 요 작은 컴포넌트를 따로 썼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프레임에서 프레임 툴에서 화면을 하나 만들고 두 개 다 가져다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끌어다 놓는 거죠. 컴포넌트에서 이 슬라이더가 만들어졌죠. 보이시나요? 이 슬라이더도 만들어졌고 이렇게 줌 슬라이더도 만들어졌어요. 둘 다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배경이 흰색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그죠? 얘를 실행하면 이거 움직여지죠. 그죠? 배경을 어떤 색으로 바꿔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적당히 붉은색으로, 이거보단 파란색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얘만 가져다 놓고 쓸 수 있다라는 거. 다시 줌 슬라이더로 돌아와서 이제 뭘 해볼까요? 뭘 해보기 전에 어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지금은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좀 답답하네요.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요런 거. 예. 객체인데요. 객체에 대한 표현을 잘 어색하신 분들도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객체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값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 하나의 값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위치 값, 어떤 값으로 내가 두 개의 값을 갖고 있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여기 보면 left와 right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갖고 있죠. drag constraints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비슷한 이름으로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constraint라고 할까요? constraint라고 하고 이렇게 객체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게 실제 객체는 브레이스로 열고 브레이스로 닫고 하는 형식만 지켜주면 되고, 이 안에는 이름, my name, 뭐 예를 들면 x 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얘는 값이 0이야. 또 y라는 값을 갖고 있고, 값은 뭐 100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 constraint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형식이 약간 달라서 콜론을 쓰고 값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이름, 왼쪽이 이름, 그리고 콜론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값, 그리고 각각의 두 개의 값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값과 값은 이렇게 컴마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깥쪽에서 constraint .x 이렇게 밑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다 값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값을 어딘가에다가 읽어서 반대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x 뭐 이런 식으로. 그럼 x에 저 x가 들어가니까 0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객체예요. 그래서 이 객체는 요런 게 하나의 객체인데요. 얘는 사실 줄바꿈이나 공백이나 엔터 같은 것들의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 붙였어도 되고요. 이렇게 다 붙였어도 되고요. 뭐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보기 좋으라고 예쁜 모양으로 이제 타이핑을 하는 거죠. 여기 값을 한번 볼까요? 여기 left, right 0, 130이었죠. 얘를 똑같이 left, right 130. 그러면
이 객체가 여기 두 개의 값을 갖고 있는 객체를 constraint라는 변수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얘를 여기에다가 쓸 수 있어요. 드래그 constraint에 여기 이 값이죠. 똑같은 여기다가 이렇게 constraint 넣어도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 불러 쓰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히나 이렇게 constraint 같이 하나만 쓰는 거는 요 값이 하나잖아요. 근데 실제 이걸 이용하는 데는 이 노프레임의 constraint, 드래그 constraint 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이럴 땐 효과가 좀 덜한데 같은 값인데 여러 군데서 이용한다 라고 하는 애는 변수에 넣고 돌렸으면 되게 편집하기가 좋아요. 예를 들면 여기 뭐가 있을까요? 레일의 위드 값 그리고 필의 위드 값. 근데 얘는 이거 안 되겠네요. 그죠? 이게 포지션을 쓰니까 뭐가 있을까요? 레일의 하이트 값, 레디어스 값이 필의 하이트 값, 레디어스 값과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겠죠? 네, 요거 같은 경우 한번 보죠.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쓰는 거죠. constraint 뭐랄까요? 레일 하이트 하고 6 그리고 레디어스 레일 레디어스는 3 이렇게 쓰고 요 이름을 여기다가 갖다 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하이트도 필에 이렇게 레디어스는 이렇게 레디어스 여기 3이죠. 이렇게 쓰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내가 어느 날 요 레일의 크기, 높이를 좀 더 두껍게 하고 싶어요. 6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12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군데가 같은 변수를 쓰고 있으니까 한 번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2니까 레디어스는 6으로 해줘야지 하고 여기만 6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간단히 이런 공유되는 값을 밑에 실제 사용하는 쪽에 매번 반복해서 쫓아다니면서 사용하는 만큼 횟수만큼 수정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변수를 두 개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레일 하이트, 레일 레디어스. 근데 이거를 그냥 아까 위에 객체를 배웠으니까 객체 문법으로 하나로 합치면 조금 더 편리해요. 여러 개의 값, 같은 목적을 가진 몇 개의 두 개 이상의 값이 있으면 하나의 객체로 묶어주면 더 다루기가 쉬운 코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레일 사이즈 라고 해놓고 얘는 객체로 뭐가 있어요? 하이트 그죠? 12 또 사이즈 레디어스 그죠? 6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지워버리고 이걸 사용하는 레일 사이즈의 하이트 레디어스를 쓰니까 여기에 레일 사이즈의 하이트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레일 사이즈의 레디어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여기 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그죠? 이렇게 해주면 더 간편해지는 그러니까 레일 사이즈의 하이트구나 레일 사이즈의 레디어스 값이구나 나중에 뭐 더 다른 속성들이나 값들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이제 여기에 이제 묶어준 거죠. 레일 사이즈라고 하는 객체로 이런 장점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팁이긴 한데 코드를 너무 장황하게 짜다 보면 나중에 이제 힘 고칠 때 뭐나 하나하나 값을 좀 조정하고 싶을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프레임워크 같이 프로토타입 도구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무언가를 만들지가 불확실해서 직접 만들어 보고 계속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값들을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된다는 거죠. 많이 바꾸게 될 때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간 절약할 수 있는 코드 기법들을 알면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겠죠. 네, 말이 막히네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실제로 이제 요 줌 슬라이더의 이미지와 이 슬라이더 컨트롤 만들어 놓은 이 두 개의 값을 실제로 연동해서 얘가 움직이면 이미지도
줌인, 줌아웃 하는 우리의 원래 목적이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